번째 문제는 극대 극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극대 극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나타나서 f'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x는 이 식을 미분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x 제곱은 4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p가 양수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답은 바로 p가 2고 그때의 y값은 이 식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3분의 64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2에서 극대인지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인지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이걸 조사해야 되겠죠. x 값에 대해서 f'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어디서 계산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지금 0인 걸 알았고 2일 때도 이제 0인 걸 알았으니까 양옆에서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f'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6에서 여기 플러스가 나와요. 값이. 그 다음에 여기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6이니까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자율에 관한 문제인데 이자율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00원을 이제 은행에 맡겼습니다. 1,000원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그 이자를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자를 n번 지급받고 났을 때 금액은 100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자가 4%다. 4%라고 한다는 것은 퍼센트는 우리가 단위를 없애주면은 100분의 1을 곱해서 이자를 0.04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자는 연이자로 표현합니다. 자, 연이자로 표현됐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자 지급 방식은 보통 월마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반년마다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연이자의 그 월마다니까 12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자를 12분의 0.04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월마다 계산할 때는 분기는 우리 1에서 3월, 4에서 6월, 7에서 9월, 10월에서 12월에서 총 1년을 4번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4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반년마다는 2로 나눠주면 되고 매년마다 이자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자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래서 이제 1,000원을 이자 0.04 연이자 0.04인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원래 있던 1,000원에다가 이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1,000 곱하기 이자 0.04. 지금은 1년 후 1년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1,000으로 묶어내게 되면 1 플러스 0.04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1년이 더 지났다. 자, 또 1년이 지났다. 1년 후. 그러면은 원래 돈은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4.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가 붙는데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4.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금액에 이자가 0.04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을 다시 써보면 지금 이 부분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자, 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을 묶어내면은 1,000에 1 플러스 0.04로 묶어내게 되면은 얘는 1이 남고 뒤에 거 0.04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자를 한 번, 두 번 지급할 때마다 이 식의 형태가 같은 식의 거듭 제곱만 바뀌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1,000원의 이자 R을 지급할 때는 1년이 지나면 1,000 괄호하고 1 플러스 R에 1제곱, 2제곱.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리는 이렇게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 보면 돈이 1,000, 이거 화폐 단위인데 다른 나라 화폐 단위고요. 그냥 1,000원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1,000원에서 여기 지금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이율 4%니까 얘를 0.04로 바꿔주고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했으니까 이자를 4분의 0.04, 0.01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원래 돈이 1,000원이었는데, 자, 지금 요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원래 돈이 1,000원이었는데 이자가 1 플러스 0.01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동안 이자를 몇 번 지급 횟수를 따지면 분기마다 지급하는 거니까 4번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찾는 K 값은 0.01이 찾는 K 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식을 이항전개하는 거거든요. 자, 이항전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전개는 1 플러스 x의 4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1 플러스 x를 이렇게 4번을 곱한다는 말이잖아요. 1 플러스 x를 이렇게 4번을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항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다 하나씩 곱해서 만들어진 항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을 선택하고 여기서 1을 선택하고 여기서 1을 선택하고 여기서 1을 선택해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4개를 곱하게 되면 항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x를 선택하면 x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x를 선택했다. 그러면 1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1을 선택을 했는데 1을 여기서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항에서 1을 선택하고 나머지 x를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항들을 다 전개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항전개 원리가 되거든요. 그럼 요걸 좀 더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첫 번째로 모두 x를 선택했다. x를 모두 선택하면 x의 4제곱이 될 건데,
x를 모두 선택하는 방법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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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선택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개수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3번을 선택을 했다. x를 3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서 x 선택할 수도 있지만 x 이렇게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 총 항 4가지의 항에서 4개의 항 중에서 내가 x를 선택하지 않을 항을 하나 고른다고 치면, 얘를 x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총 4가지 중에서 x를 선택하지 않을 거를 하나 고르던지, 아니면 x를 선택할 거를 이렇게 3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항 중에 내가 x를 선택할 거를 3개 고르면은 총 4가지 경우가 생겨요. 이게 지금 4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x제곱. 자, 여기서 x를 2개만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4개 중에서 어떤 항을 x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개념을 통해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4개 중에 x를 한 번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 4개 중에 x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얘가 상수항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경우 1이 이렇게 생략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적진 않았는데, 실제로는 여기 x를 0번 선택하면 1은 4번이 선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한 번 선택하면 곱하기 1은 3번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1의 제곱, 여기도 곱하기 1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원래 실제로 돼 있고, 1은 계산하도 어차피 없으니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의 깊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라고 해봤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전개할 때 보통 2가지로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름차순으로 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클로린 급수나 이런 쪽에서는 보통 상수항부터 올라가는 순서대로 전개를 하고, 이런 보통 문제에서는 내림 차순으로 전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름 차순으로 먼저 한번 전개를 해보면, 오름 차순으로 전개하게 되면, 자, 내가 x를 기준으로 할지 1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이번에는 x를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1을 4번 뽑게 되면은 x가 한 번도 뽑히지 않아서 상수항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중에서 3번을 1을 뽑고 x를 한 번 뽑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4c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4c 1의 세제곱, 1의 1제곱, x의 세제곱 더하기 4c 0의 1의 0제곱, x의 4제곱,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내림차수는 위에 아까 했던 거니까 요건 바로 답을 적으면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해서 2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은 위 결과를 이용하여 1년이 지난 후 계좌의 돈을 정수로 나타내죠. 1년이 지난 계좌의 돈은 아까 요 1번의 답이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의 돈은 이건데, 이거를 위 결과를 이용하라. 이 2번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자, 얘랑 얘랑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x만 지금 얘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해놓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요거 x
자, x 4제곱 하면 0.01의 4제곱 이렇게 되고 4 곱하기 0.01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0.0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0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차피 소수가 나와요. 지금 얘도 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일 뒤에 거랑 곱하면 먼저 1000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0.04니까 1000을 곱해주면 4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0.0006인데 1000을 곱해주면 0.6이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더 작은 0.0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난 정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1040.6 얼마니까 얘는 가장 가까운 정수 104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에서는 이게 지수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뭐 2의 x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y는 2의 x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만약에 y는 2의 x 제곱 이렇게 하면 이 2는 2.7 얼마거든요. 얘가 숫자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y는 2의 x. 그러니까 숫자가 더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y 값이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이 y 값이 얘가 더 높은 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역수가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 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을 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지우고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y는 2의 x승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여기는 필요하면 1 적어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2의 x다. 이거는 지금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돼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거는 그래프를 x축 대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게 되면 자, 요렇게 되겠죠. 얘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둘러싸인 영역이 생기고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간단한 정적분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 곡선과 곡선의 차이를 계산해서 이 차이를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식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식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가 자, 이렇게 돼서 얘를 뺀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쳐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또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똑같은 구간에 적분을 하는데 윗부분만 적분을 해가지고 윗부분만 적분해서 2를 곱해줘도 같은 답이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에 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옆에 있는 식이랑 동일한 식이 나왔죠. 이거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 2의 x는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돼서 그냥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확률의 이제 기초적인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 몇 가지 공식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확률 기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이 공식, 일단 제일 기본적인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우리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어떤 조건, 뭐뭐 했을 때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확률을 계산할 때는 A가 일어났을 때, 그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나긴 하니까 원래 여기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써야 되는데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A, B가 독립이다. A,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은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수학에서 독립이라는 말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단원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어쨌든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건 위에 조건부 확률이랑 연결이 돼요. 여기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만약에 독립이라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는 이게 독립의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PA분의 PA 교집합 B는 PB가 돼서 이걸 넘겨주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PB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요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독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기계적으로 사실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근데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알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A, B가 독립이다. 독립이면 이거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A, B가 독립이면 A 다시 B 다시도 독립이 됩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A랑 B 다시도 독립이 되고요. 그리고 A 다시 B도 독립이 됩니다. 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여사건들도 다 독립이다. 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 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면 바로 찾아내야 되는 게 A의 여사건의 확률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A의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사건의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 공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조건부 확률이 나왔으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가 3분의 2다.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PA를 방금 구했으니까 여기 4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PA 교집합 B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2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구했고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B의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의 확률은 이제 이 공식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여기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교사건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B의 확률은 다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B의 확률은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주고 6분의 1을 더해주면은 6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이 PA와 PB를 곱했을 때 얘가 되는지 보면 됩니다. 4분의 1이랑 3분의 2랑 곱하는데, 자, PA 곱하기 PB 계산하게 되면 A가 4분의 1이고 B가 3분의 2니까 6분의 1 해서 교사건의 확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항은 등비수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사용하는 개념만 몇 가지 한번 적어보면, 자, AN이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비가 있을 겁니다. 공비가 있을 거고, 첫 번째 항 초항 여기서는 A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등비수열은 초항에다가, 자, 이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A1이고 두 번째 항은 A1R, 세 번째 항은 A1R 제곱,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서 n 번째 항은 A1R에 이게 한 개 적게 이렇게 나오는 게 n 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 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등비수열에서는 이렇게 항 사이에 공비가 한 번씩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 네 번째 항과 A 여섯 번째 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다가 R을 두 번 곱해주면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등비중항 개념이 나오거든요. 등비중항은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이면 A 중간의 거를 제곱하게 되면 양쪽의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개념이 또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유도는 쉽죠. 이거 A1R로 표현하고 A1R 제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항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등비수열 합공식이 나와요. 자, 합공식은 이 항을 지금 다 더하는 거. 자, 이 합 A1부터 A1R 더하기 A1R 제곱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A1R에 n-1 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자, 이 공식 외우고 있는 것도 좋지만 유도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여기다가 각 항에다가 R을 곱해요. 공비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얘는 곱하게 되면 A1R이 되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위치만 좀 바꿔서 적을게요. A1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한 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서 적게 되면 요게 세로로 이렇게 같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여기에 쓰여지겠고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1R에 이렇게 되고 얘는 A1R에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옆으로 밀린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좌변은 1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1-R에 SN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자 여기 이렇게 묶어서 빼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중간에 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A1 빼기 요거 지금 빼기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N은 1-공비분의 초항의 1-R의 N제곱 요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둘 다 마이너스를 해서 해주면 요렇게도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마지막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는 이 n을 무한히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 n이 무한히 커져가게 되면 얘는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이 무한히 커져가게 되면
얘는 r의 값에 따라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뭐 0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면 무한히 보내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무한 합이 이런 간단한 형식으로 나타내주고, 이거는 이 공비가 이 상황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수렴하지를 않습니다. 자, 등비수열에서는 이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에 일반 항 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공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무한 등비급수의 합공식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5번이 등비수열 문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10개의 직사각형 그림 수열, 그림의 프레임의 수열이 이건데, 이 F1이라는 게 하나의 숫자의 수열이 아니고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낯설게 나왔습니다. 가로가 4고 세로가 5래요. 자, 그러면은 자, F1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가 4고 세로가 5다. 이렇게 F1이 있습니다. 근데 FN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50%씩 증가해서 다음 프레임 F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2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F2는 50%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F2는 자, 원래 길이 4였는데 4의 50%면은 6입니다. 맞죠? 50%면 2니까 2만큼 증가하면 6이 되고, 그 다음 5에는 50% 하면은 2.5니까 7.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에도 또 50%씩 증가하고. 자, 근데 이렇게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이 값에서 50% 증가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로 길이가 4였는데 50% 증가하게 되면은 4에서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약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앞에서 아까 전에 그 원리합계 앞 문제에서 원리합계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합계랑 마찬가지인데 1 플러스 r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4에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3. 4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이게 50%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쓸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6이라고 6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6이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등비수열로 문제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5 곱하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F1과 F2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그럼 당연히 F3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4 곱하기 2분의 3 원래 길이에서 50% 증가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5 곱하기 2분의 3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가로는 4 곱하기 2분의 3이 공비가 되는 거고, 세로는 5 곱하기 2분의 3이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서 f의 n 이렇게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걸 관찰해 보면 여기 가로 길이는
4 곱하기 2분의 3을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됩니다. 여기 두 번 곱하니까 세 번째 게 됐고, 한 번 곱하니까 두 번째 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는 5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넓이는 두 개를 곱해주면 fn은 20 곱하기 자 2분의 3의 n-1승 2분의 3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밑 4분의 9로 이렇게 합쳐줘서 써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에 요 n번째 항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개 그림 프레임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이는 4, 5, 20 이게 F1의 넓이가 되고요. 두 번째 넓이는 지금 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 5, 20에 2분의 3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도 2분의 3배, 세로도 2분의 3배가 됐으니까 넓이는 2분의 3의 두 제곱이 4분의 9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4분의 9고요. 얘는 4분의 9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10번째 거는 4분의 9의 9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10개니까 10분의 이거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비가 지금 4분의 9입니다. 공비가 4분의 9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0 적어주고 공비의 항수가 총 10개니까 여기 10제곱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 아까 적었던 여기 지금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 줬습니다. 자, 식이 복잡하지만 조금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여기 10분의 분모 그대로 놔두고요. 자, 여기서 위에 분자에 있는 분모를 보면 얘가 4분의 5입니다. 자, 얘가 4분의 5니까 4분의 5니까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4를 곱해주면 16이 됩니다. 16에 4분의 9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모양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정리해주면 2로 나눠주면 5분의 8에 4분의 9의 10제곱 빼기 1 해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개 프레임의 넓이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20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10번째까지 있는데 중앙값은 이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홀수기일 때는 딱 중앙이 있지만 짝수기일 때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 없어서 중앙을 기준으로 양 끝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은 20 곱하기 지금 공비가 4분의 9였고 공비를 4번 곱하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 항은 20 곱하기 4분의 9의 5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중앙값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4분의 9의 4제곱 더하기 20 곱하기 4분의 9의 5제곱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로 먼저 나눠주면 10 곱하기 4분의 9의 4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4분의 9의 5제곱이 되고 요꼴로 나타내야 했으니까 4분의 9의 4제곱으로 묶어내겠습니다. 10 곱하기 4분의 9의 4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1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를 계산하게 되면 되는데 얘가 4분의
얘가 4분의 13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4분의 13 곱하기 4분의 9의 4제곱 해서 2분의 65 곱하기 4분의 9의 4제곱 해서 꼴로 나타냈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6번은 벡터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관한 문제니까 벡터의 직선 방정식 한번 개념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라고 하면 점이 한 개가 있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나고요. 아니면 점 두 개가 주어지면 이 점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벡터 방정식에서는 이 기울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방향 벡터라 표현하고,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나는 점 A라는 좌표와 B의 좌표를 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방향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A를 위치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고 원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 B점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위치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해주면 이 방향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방향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이 A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이 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 얘를 더해주게 되면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방향 벡터에 2분의 1 곱하게 되면 더 짧은 지점까지의 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여기다가 뭐 3을 곱한다 그러면 더 긴 지점까지의 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곱하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이 표현이 되는 이런 벡터 방정식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와 그리고 람다의 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직선을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 람다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게 방향 벡터를 의미할 거고, 얘가 지나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IJK 표현은 우리가 I가 X 좌표고 J가 Y 좌표, K가 Z 좌표, 그래서 지난 점이 4, 0,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플러스 람다의 방향 벡터는 0, A, 1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나는 점이 1, 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플러스 뮤에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직선은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직선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방향 벡터가,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꼭 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가 1, 2, 3이면 여기가 1, 2, 3일 수도 있고 2, 4, 6일 수도 있고 3, 6, 9 이렇게 실수배 평행한 벡터가 되면 이런 평행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내적하면 0이 되면 수직인 거고,
얘는 두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0, 1 이거 봤을 때 1, 3 여기 3배, y, z 좌표는 3배가 되는데 x 좌표는 3배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들은 평행한 벡터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직선 L1과 L2는 수직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이라는 조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0, 1, 0에 이거랑 1, 2, 3이랑 내적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L1 같은 경우에는 4 다시 적어보면 4영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에 0 아니다 다시 잘못 적었습니다. 람다에 0 마이너스 2분의 3 1 이렇게 되고 L2 같은 경우에는 1 0 마이너스 b에다가 뮤에 1 2 3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자,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b의 값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b의 값. 자, L1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L2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 한 점을 두 개의 교점이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는 4 플러스 람다 0 람다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람다 z 좌표는 람다 빼기 1 요런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L1은 그래서 람다의 값을 뭘 넣냐에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고 L2는 1 플러스 뮤 그 다음 2뮤 그 다음에 3뮤 빼기 b 여기에 뮤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교점은 두 개가 좌표가 같아지는 거니까 x 좌표가 이렇게 같아질 때 뮤 값과 람다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y 좌표도 이렇게 같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는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람다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람다가 마이너스 4일 때 9 빼기 b에서 b가 넘기면 b가 14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14가 됩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은 이전에 기출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유형으로 복소수 지수에 대한 문제인데 몰랐다 하더라도 이 문제 유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풀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는 그 문제풀이 자체가 복소수 지수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 복소수 지수가 있는데 복소수 지수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을 2의 a의 제곱꼴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3은 2의 ln을 여기다가 걸어주면 이게 없어지겠죠. 지수랑 로그랑 해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z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1번 답이고 2번을 풀려면 이제 얘를 표현해야 되는데 3이 얘니까 z가 3의 i 빼기 1제곱인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3을 이렇게 바꾸면 또 같은 값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2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ln 3에 플러스 i의 ln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복소수의 그 오일러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얘는 2의 마이너스 ln 3 곱하기 2의 i의 ln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얘가 이제 3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올라가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 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2의 i 세타. 자, 2의 i 세타는 얘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걸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기 세타가 지금 ln3이니까 코사인 ln3 더하기 i 사인 ln3 이렇게 해서 복소수 지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값을 구하래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i가 있는 부분이 허수 부분이고 실수 부분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ln3 얘가 실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z분의 1. 자, 복소수를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나타냈을 때 z분의 1은 우리 이거 관계가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 서로 켤레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그러면은 아까 이 값의 켤레니까 켤레는 실수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실수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값이 답이 됩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거 진짜 역수를 취해보면 되거든요. 얘를 역수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에다가, 자,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곱해주고, 분자에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가 요거 합차 공식 코사인 제곱 빼기 i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하면 요거 계산하면 1이 돼요. 그래서 1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해서 이게 켤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민규는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증명을 2번에서 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문제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번이랑. 자, 1번에서는 이거임을 보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n, 얘는 로그 1은 로그 2를 밑으로 한 2랑 똑같거든요. 이거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n 이렇게 되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n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만약에 크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빼보면은 n 빼기 1이 되고, 얘는 n이 양의 정수일 때는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2n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한다. 자, 1번을 만약에 못했더라도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과 1번의 결과, 이걸 이용해서 민규의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민규의 주장이 이거죠. 자, 이거 1번을 못 풀었더라도 수학적 귀납법 하는 절차대로, 자, n이 1일 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0이 돼서
이 좌변이 크니까 성립합니다. n이 k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자, 답지에 반드시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는 표현을 이 가정, 성립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1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립한다고 할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할까? 그러면은 자,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하라 했죠. k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라 했죠. k 플러스 1을 식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얻어야 될 결과는 이거예요. 이거 옆에다가 적어 놓고 자, k 플러스 1일 때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걸 유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과 밑에 거의 결과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k가 이거보다 항상 이거를 바로 다음에서 이용을 어떻게 할지를 궁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k 더하기 1은 당연히 k가 얘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거보다 얘가 크겠죠. 자, 이거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여기서 끝.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값이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아직 사용 안 한 거는 1번을 사용 안 했어요. 이 사실을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는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는 k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2를 밑으로는 n 대신에 k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1의 결과. 그러니까 k 플러스 1은 이거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학적 기납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9번 문제는 미분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 유형이 있고 그리고 적분 인자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고 치환을 이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근사한 식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치환에 관한 방법을 이용한 풀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앞에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 풀이는 이 주어진 치환의 식을 양변을 x에 관해서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dx분의 dy는 자, 여기서 v랑 x 모두 변수라고 생각하고 먼저 v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v 이렇게 되고 x 더하기 v 이렇게 됩니다.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있는 문제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서 지금 y에 관한 식들은 모두 변환을 치환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dx분의 dy 이 부분을 방금 적은 이 식으로 바꿔서 적어주고 dx dv x 더하기 v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부분을 치환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우변에 있는 식이 x로 약분이 되거든요. x로 약분을 하면 1 플러스 v분의 1 마이너스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v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dx분의 dv의 x는 1 플러스 v분의 1 마이너스 v의 마이너스 v가 되고 이 우변을 통분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분모 v 더하기 1이 되고 1 마이너스 v의 마이너스 v의 1 더하기 v 지금 이걸 통분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v 더하기 1분의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2v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치환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치환을 모두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거의 이제 변수 분리형으로 문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x와 v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거를 변수 분리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dv는 그대로 놔두고 이 식을 옆으로 옮겨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이 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 이렇게 역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dx는 옆으로 넘어가면 dx가 되고 x는 옆으로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적분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변수 분리 유형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각각 적분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은 lnx로 적분이 되겠고, 왼쪽은 분수 형태니까 적분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수 형태는 부분 분수로 적분을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lnx 요거의 합성함수 적분법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분모 미분한 게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속미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좌변이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게 이제 ln 적분이 되는 거죠. ln에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2v 더하기 1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그냥 lnx, x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lnx 플러스 c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c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죠. 지금 x가 2일 때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x는 2일 때 y는 0이라 했고, 그러면 v는 x분의 y니까 이때 v는 2분의 y에서 v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보면 v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ln1이 돼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2를 집어넣으면 ln2가 됩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ln2가 된다. 그러면은 식을 다시 적어주면, 자, 여기 그대로 적어주고 c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1을 옆으로 넘겨주면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ln x 플러스 2 ln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n을 없애주면 이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 ln x 플러스 2 ln 2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2가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없애도 돼요. 자, 여기 2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절대값은 없애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변은 이 지수와 e와 ln을 같이 정리를 해줄 거고, v는 다시 이제 x,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v가 x분의 y니까 이렇게 되고, 2에 x분의 y 플러스 1는, 자, 여기서 2에 ln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곱하기 2에 ln 2의 제곱,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x분의 2y 더하기 1은, 자, 여기서 ln이랑 2가 없어져서 x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분모에 있는 x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은 4 이렇게 되고,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면 제곱 빼기 2xy 마이너스 y제곱은 4가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은 이차함수와 합성함수에 관한 간단한 문제라서 이거는 따로 개념 설명하지 않고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를 이런 표준형, 꼭지점이 드러나는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fx식을 먼저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는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서 원래 상수항이 15였는데 5, 3, 15가 상수항이었는데 지금 20이니까 4, 5, 20이니까 5를 빼주면 된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랑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 지점을 표시해주고, 다음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은 1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15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x축과의 교점은 이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x축과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fx가 40 이하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y가 40이면 이 위에 40이 있겠죠. 이 40 이하가 되는 이 부분의 x 범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40이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40이 되는 x 값을 찾아주게 되면, 자,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9가 돼서 x 플러스 2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40이 되는 이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이쪽이 1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이하면 이 그래프는 40 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로그 함수와 아까 이차함수를 합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에 gx를 합성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를 아까 전에 1번에서 찾아놓은 여기 식에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 위에 식에 넣어도 되는데 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합성한 식이 40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합성한 식이 40 이하가 되게 하는 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를 넘기면 이렇게 되고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곱이 9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제곱하기 전의 값은 마이너스 3과 3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ln 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양변에 1을 해주면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g에다가 fx를 합성을 하면 이 아까 g가 지금 ln x니까 ln에다가 이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fx가 아까 이것도 아무 식이나 넣어도 돼요, 둘 중에. 근데 이걸 넣으면 계산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 형태를.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 했거든요. 자, 정의역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에는 x 값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지만 이게 들어가면서 나온 이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로그 함수의 정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그 함수에 들어가는 이 값이 얘가 정의역이라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값이 반드시 나오는 x를 넣어줘야 얘가 합성함수가 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로그 함수가 나오면 항상 정의역이 이 x 자리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점을 자주 물어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0보다 큰 부분이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이 바깥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요 범위에서 x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정의가 잘 되는 함수가 됩니다. 11번 문항은 벡터의 평면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복습해보면 평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 평면에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벡터 두 개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벡터 두 개와 이 점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상수를 곱하고 여기에서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벡터 두 개는 이런 벡터가 되고 이 A 벡터와 방금 만들어진 벡터를 합쳐가지고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은 이 A 벡터에서 출발해서 D1의 람다배 더하기 D2의 이렇게 뮤배를 해서 어떤 점을 만들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벡터 방정식의 형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여기에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뭐 R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위에서 벡터 두 개가 평면 위에 있는 벡터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한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저기 벡터 두 개 대신에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RA 벡터 이거와 M 벡터가 항상 수직이 된다는 성질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RA 이 벡터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R 벡터에서 마이너스 A 벡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A고 R이면 AR 벡터는 이거는 우리 위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얘랑 법선 벡터가 내적을 하면 0이 된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고 요거를 이제 내적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R 벡터는 이게 평면 위의 점이니까 XYZ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는 N1, N2, N3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내적을 했을 때 이게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A 좌표를 뭐 A1, A2, A3라고 하고 얘를 N1, N2, N3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하나의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적어보면 N1X 더하기 N2Y 더하기 N3Z는
요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A1 N1 플러스 A2 N2 플러스 A3 N3 이렇게 돼서 요런 형태로 XYZ에 관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만약에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뭐 이런 형태로 식이 써여지면 여기서 A, B, C는 법선의 벡터가 되고 이 D는 이 계산한 어떤 숫자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은 법선 벡터가 1, 2,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평면 2의 방정식은 이거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평면은 법선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여기 90도면 이게 지금 이 각도와 이 각도 이 두 개가 서로 합쳤을 때 180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쪽 각도도 봤을 때 얘랑 얘랑 합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게 되면은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이걸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법선 두 벡터를 이뤘을 때 이쪽 각을 찾게 되면 그거는 이 평면이 이루는 이 각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법선 벡터로 각을 찾은 다음에 둔각이면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예각이면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바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법선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1, 2,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내적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식이 있습니다.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내적하고 이 벡터의 크기는 둘 다 루트 6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이쪽에 원래 2분의 1일 때 조금 크게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코사인 음수값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를 잘 못 찾겠으면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이 두 점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 x값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잘 못 찾는 사람은 이쪽에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2분의 1인 반대편인 지점을 긋게 되면 여기 좌표가 이제 그 코사인 2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기가 60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자 이쪽에 있는 값은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0도인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30도만큼 간 게 60도니까 오른쪽으로 30도만큼 갖는 이쪽은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120도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 값은 찾으면 안 돼요. 이 값은 180도보다 큰 값이니까 지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세타는 180도보다 작은 값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20도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60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60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 3개가 있는데 이 평면이 나머지 평면과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고 파이 1이 있고 이렇게 파이 2가 있으면 이 두 평면에 모두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도 수직이 되는데 자, 여기 평면에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되면 이 두 벡터는 지금 이 두 벡터는 하나의 평면, 세로로 된 평면 위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수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법선 벡터, 지금 화면 앞쪽으로 위로 튀어나오는 법선 벡터가 이 두 벡터의 수직이 될 거고, 이 법선 벡터를 이제 가지는 평면이라고 하면 이 지금 평면에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긴 평면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법선 벡터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3는 위에 있는 법선 벡터 두 개를 외적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 3의 법선 벡터는 우리 외적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랑 1, 2,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를 이렇게 외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외적하는 방법 중에 우리 옆에 외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옆에다가 그 I, J, 일, 2,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두 줄을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곱해서 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I, J, K 1, 2,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기서 i부터 시작해서 i 곱하기 요 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이렇게 2-1을 곱해주고 그 다음 1-1을 곱해준 거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J를 선택했을 때는 마이너스 J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J를 이렇게 두 개를 제외하고 자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숫자 1, 1, 1, 마이너스 2에서 똑같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 거를 빼주면 됩니다. 더하기 K 곱하기 K를 선택하게 되면 요 K를 포함한 행렬을 제외하고 1, 2, 1, 마이너스 1에서 대각선으로 곱하고 대각선으로 곱한 거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계산하면은 벡터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파이 3의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다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결정하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5-5, 5를 세평면이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걸 넣었을 때 식이 맞아 들어가는 숫자를 대기해야 됩니다. 얘를 5를 넣게 되면, 그 다음 여기 -5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5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45니까 여기에 -45가 적혀 있으면 저 점이 이 평면 위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문제 상황이 아까 앞에서 했던 평면을 이렇게 파이1과 파이2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 빛을 파이1의 거울에다가 쐈을 때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45도 40도가 되도록 해서 반사가 되어서 이제 이 파이2의 Q점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PQ는 파이3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자, PR이 5cm일 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적절한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이거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함수 공식은 너무 많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 이런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공식,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공식도 있고, 코사인 2세타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공식들, 이거 일반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렇게 배각 공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있는데 탄젠트 2세타를 유도하는 공식 있잖아요. 얘는 요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인데, 요 공식 유도하는 게 우리 덧셈 정리, 탄젠트 A 플러스 B는 덧셈 정리가 있잖아요.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이런 덧셈 공식이 있고, 또 탄젠트 말고도 사인 덧셈 공식 있잖아요. 이거는 사인 A 사인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B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 공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75도와 같은 각도의 삼각비를 구하는 때는 우리가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인이니까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75도를 특수각으로 분해를 시키면은 각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75도는 3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에 30도 그리고 B에 45도를 넣게 되면은 이 공식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른 안 쓰는 건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에 사인 75도를 계산하는 거는 사인 30도 더하기 45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밑에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계산해주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해서 분모가 전체 4가 되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6에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각이 아닌 삼각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QR이 어딘지 보면은 이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 지금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모양 많이 봤던 거라서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 그림을 다시 여기다 옮겨오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각이니까 75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QR의 길이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45도 분의 내가 구하는 마주보는 변 QR의 길이, 이거는 사인 75도 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 나머지 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QR을 구할 수 있겠죠. QR의 길이는 사인 75도 분의 5에다가 사인 45도인 2분의 루트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75도가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저거에 역수를 하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6분의 4, 5, 20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해주면 10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답인데 요걸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유리화 해야 되겠죠. 유리화 해주면 분모 분자에 루트 6 빼기 루트 2를 곱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4가 되고 이 위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10 루트 10이니까 10 루트 12, 10 루트 10이니까 3, 40, 20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 루트 3 빼기 5가 되고, 5로 묶어내면은 루트 3 빼기 1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항입니다. 12번에 코사인 n제곱 x를 적분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n제곱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n제곱 dx는 코사인 n-1x 코사인 x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냥 적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n-1 적분을 하려고 하면 이 속미분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사인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합성함수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부분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분 적분 할 때 하나를 미분 원래 함수로 보고 하나를 미분된 함수라고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비교적 적분하기 쉬운 식을 v-로 두면 좋습니다. 지금 이 둘 중에 얘는 적분하기가 쉽고 얘는 적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하기 쉬운 v-를 얘 코사인 x로 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자, uv 플러스, 자, 얘가 u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밑에 여기다가 u 다시 v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u 다시 이걸 미분하게 되면 n-1에 코사인 n-2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속미분을 하게 되면 사인 x가 사인 x가 됩니다.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x. 아, 여기 좀 잘못 적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부분적분법식 다시 적어보면
uv 다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uv 마이너스 u 다시 v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시 해보면 u 다시 이거 미분하면 n-1 곱하기 코사인 n-2의 이 속미분은 코사인을 속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여기다 적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속미분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적분한 거 v를 여기다 곱해주면 코사인 적분한 건 사인이기 때문에 여기 사인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보면 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해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끝났어요. 그럼 이 df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 df 부분에 보면 지금 n-1에 코사인 n 요거는 또 돼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그래서 요 뒷부분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얘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요 부분을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다시 전개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자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근데 n-1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거랑 이렇게 분배 법칙 할 거거든요. 분배 법칙 할 건데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빼내고 그 다음에 n-1을 또 미리 빼내놓고 인테그럴에 요거 계산해주면 코사인 n제곱 x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식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이 식이 아까 위에 있는 식이었거든요.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1번의 결과를 먼저 써볼게요. 다시. 자, 코사인 n제곱 x dx. 얘가 지금 이겁니다. fnx. 자, 요거는 코사인 n-1의 x 사인 x 더하기 n-1의 코사인 n-2의 x dx 빼기 n-1의 코사인 n제곱 x dx. 자, 이게 지금 1번에서 구한 식인데요. 1번에서 구한 식인데 자, 여기서 뭐 바로 정리하면 이게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좀 내가 원하는 식을 관찰해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고 여기 n분의 1이 추가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얘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n-1 이렇게 똑같은 n이 이렇게 나눠진 것까지 여기까지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n만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얘만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옆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n-1 플러스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n 코사인 n제곱 x dx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넘겨서 얘랑 합쳐서 계산하면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찾던 n이 저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찾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n분의 1에
여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자 요거를 fn-2로 바꿔주기만 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3번 문항이 지금 편집이 조금 잘못돼서 여기 지금 국 쓸 자리가 없는데 일단 여기 밑에다가 풀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코사인 4제곱 x dx를 한번 적분을 해보라는 건데요. 당연히 앞에서 했던 방법 이걸 이용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4제곱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식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식에다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사인 x 더하기 4분의 3에 그 다음에 여기 4를 넣으면 f2니까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자 요거를 옮겨다 적으면 4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사인 x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의 코사인 제곱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 또 마찬가지로 적분을 우리가 바로 못해요. 코사인 제곱 x.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x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하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이 부분 적분할 건데 4분의 3을 미리 묶어내고 얘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에 f0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f1x가 코사인 x고 f0x는 그냥 1이 돼요. 1. 자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일 때는 n에 2를 넣으면 우리가 그냥 1이라는 것 1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1 d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여기 한 번 더 정리하면 4분의 1 코사인 세제곱 x 사인 x에다가 더하기 8분의 3의 코사인 x 사인 x 더하기 이게 2분의 1x가 되니까 거기다 4분의 3을 곱하게 되면 8분의 3x 그리고 적분상수 c 해서 위에서 원하는 꼴로 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3번 문제고요. 4번은 보면 이 영역 코사인 제곱 x를 2파이만큼 x축방으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부피를 만들게 되면 4번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부피는 파이 곱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를 이 식을 제곱해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4제곱 x dx랑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번에서 구해놨잖아요. 4제곱 적분을 바로 위에. 요 식에다가 바로 적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양끝 값을 여기 넣어가지고 빼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게 이게 지금 코사인은 좌우 대칭 우함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2 곱하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또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자 여기 있는 식에다가 2분의 파이를 먼저 넣고 자 2분의 파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는 0이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얘도 0이 돼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16분의 3파이가 됩니다. 16분의 3파이 빼기, 자 이번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서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3파이 제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4번 문항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코사인 n제곱 x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 fn 제로부터 fn 프라임 제로 그리고 fn 이계도 함수의 제로 요거 세 개를 구해주면은 맥클로린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에 0을 집어넣으면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nx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0 집어넣어서 1 찾았고요. 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n 코사인 n-1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0이 되네요. 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0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여기서 얘랑 얘랑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미분하면 n-1의 코사인 n-2x에 이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얘랑 합쳐져서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되고 플러스 앞에 거는 가만히 놔두고 요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여기 0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얘는 요거 0 집어넣으면 요거 1이 되고 요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n. 그러면은 맥클로린 급수는 그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는 이거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0의 x의 1제곱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이거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 0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의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문제가 여기 5번에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얘를 위에 구한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x제곱분의 fn을 이걸로 바꿔서 풀면은 이렇게 풀면은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됩니다.